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일반 공영방송에서 듣기 어려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인천의 짠물 이야기, 인천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인천 시민팟입니다. 오늘은 13회입니다. 2016년 10월 4일이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조광희입니다. 인천 시민팟은 인천의 다양한 문제를 각계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세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의원을 역임하셨던 강병수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의원이시죠? 이양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의 팀 팀장으로 계시는 이성수 팀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성수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12회까지 시민팟 한 다음에 아주 오랜만에 지금 13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추석도 지나고 예, 또 여기 그 남구 미디어 축제가 있어서 네. 이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신. 네. 그때 뭐 강병수 전 의원님은 뭐 그간에 뭐 어떤 뭐 좋은 일 있으셨나요? 좋은 일은 없고 저희 바보 주막이 동암으로 이사했죠? 부평청에서 저기 동암으로 이전을 해서 네. 이제 현장 개업을 합니다. 아 그래요. 다음 주 많이 와주시기 이번 주 바랍니다. 금요일 7일부터 영업합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하여튼 뭐 또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정당 뭐 아주 소속이 뭐 카톡에 또- 지금 아주 예, 페이스북에 지금 굉장히 탈당을 했습니다, 제가. 저는 생애 첫 정당이었던 국민참여당으로부터 쭉 이어져 온 정의당을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탈당을 했습니다. 뭐 탈당한 변이라도 좀 뭐 나오셨으니까 좀 얘기를 좀. 일단 이번에 탈당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정의당 이름을 네. 민주사회당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네. 당 대회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음.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그랬고 음. 또 조금 더 이제 일선 정치에서 좀 물러나서 좀 시민운동가 인천 시민팟과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런 일에 좀 더 바닥에서부터 더 한 다음에 초심으로. 초심이죠. 그래서 대중이 더 정치를 하라고 하면 하고 아니면 조용히 시민운동가로 남을 생각. 아 그러세요? 예, 당분간 무소속으로 그럼. 예, 그럼 무소속으로 있을 겁니다. 아, 당정은 안 가지고 계시고. 이제 좀 더 우리 지역 현안 문제를 함께 해보고 네. 뭐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정치하는 사람이나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많이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당적을 떠나서 정권 교체하는데 서로 모은 힘을 합치고 그 이후에 뭐 제가 정치적으로 다시 이렇게 당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의당에서 탈당하셨는데 인천 정의당 시당에서는 뭐 어떤 반응이 좀 어떻? 안타까워하는 반응인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저게 없던데요. 나 뭐 이렇게 얘기가 예, 서로 저는 뭐 네. 탈당을 했기 때문에 또 하면서도 우리 정의당 제가 좀 못마땅한 게 좀 있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서로 그러나 비판하지 않고 우리 동지들한테 제가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남아있는 동지들. 그렇기 때문에 또 정당 선택은 개인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당이나 중앙당에서 아쉽고 섭섭하고 또 뭐 좀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저한테 뭐라고 할 자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탈당의 변을 카톡에 보면서 네. 저 페이스북에 보면서 기존에 있는 정의당 당원분들한테 미안하고 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보통은 탈당할 때 기존 당이 뭐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출사표의 형식으로 보통 탈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요번에 그 표는 제가 볼 때 좀 약간 그래서 좀 다르더라고요. 음. 뭘 이렇게 미안하고 죄송한지가 참 그래서 저를 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보 정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열돼 있긴 하지만 진보 정치가 좀 더 강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진보 정치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어려운 중에도 남아 있는 당원 동지들한테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쓴 앞으로 것이고 진보 정치 계속 하실 거잖아요. 이제 정치를 계속 할지 모르지만 그 정당에서는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정권 교체 하여간에 네, 정권 그러면, 교체. 네? 여기 그 이유는 이제 그때 가서 네. 우리 이양구 의원도 지금 무소속이니까. 아하 네. 이거 또 시민 뭐- 판만 하면 다 무소속돼요. 반갑습니다. 같은 무소속이네요. 예, 저도 무소속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하여튼 시민팟에 좀 더 매진하시는 것으로. 예, 시민파과 지역 시민운동과 네, 협동조합 이 세 가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우리 강병수 전 의원의 큰 결정과 결단을 하셨습니다. 또 이후에도 좋은 어떤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냥 지나간 얘기 하고요. 첫 번째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순서는 주간 브리핑인데요.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내용이 많긴 하지만 오늘은 좀 주간 브리핑에서 좀 핵심만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번에 그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권조례가 좀 보완해서 이제 통과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아니야, 인권조례 통과 안 됐습니다. 예, 부결됐습니다. 부결됐습니다. 수정안. 그것도 예. 그게 되군요. 그 설명을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 평화인권조례는 폐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 잠깐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면 먼저 하시겠습니다. 그 제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민주화운동 하셨던 많은 선 후배님들과 함께 2012년도에 인천 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됐는데 네, 2012년이죠, 그게. 2012년도에 이번에 그게 폐지됐습니다. 폐지되고 그거보다 훨씬 내용도 없는 민주화운동 조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지고 네. 그런데 또 같이 올라간 인천 인권조례는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민주평화인권센터 조례는 폐지하고 인권조례도 부결되고 그 대안으로 어쩐 올라갔던 대안 것도 그렇죠. 네, 폐지하고.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민주화운동 기념만 하는 네. 뭐 민주화운동 조례.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통과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평화인권센터 조례의 폐지가 민주화운동 조례에 부칙에 부칙에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의원님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인천 민주평화인권센터 조례라는 우리 네. 시 자체 조례에 의해서 인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자료들을 모으고 네. 이거를 시민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죠. 네네. 근데 그 이후에 국가인권법이 생겨서 광역 그 17개 시도는 국가인권센터 그러니까 각 지자체별 인권센터 그거에 의한 인권 조례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예. 더 보편적이죠. 그래서 이 인권센터와 기존의 민주평화인권센터가 중복성이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센터를 둘 수 없으니 네. 더 포괄적인 법에 의한 인권센터, 인권조례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걸 만드는 대신에 민주평화인권센터는 내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폐지하는 말하자면 이제 민주평화인권센터 조례에 사실은 법에 의한 인권 조례로 이게 대체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네. 그래서 폐지한 건데 예. 정작 인권 조례는 본회의에서 부결을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이 사실은 그리고서 정작 민주평화인권센터 인권조례 때문에 이거는 그 폐지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조례로 이걸 활동의 위상을 낮춘 건데 네. 이것만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권조례를 내세워서 결과적으로는 민주평화인권센터까지 폐지해버린 결과가 된 거예요. 참 우리 인천시가 너무 후진적이 된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안건이 이게 연차적으로 폐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세 가지 안건 동시에 올라가서 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연차적으로 안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 상정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인권조례가 사실은 폐지를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기독교연합회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질 때 많은 그 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 활동을 한 거를 조정해서 이게 사실은 법이 거죠. 통과된 거라 네. 16개 광역시도는 이미 인권조례가 다 법에 의한 조례가 통과됐단 말이에요. 인천만 없는 거죠? 인천만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인천이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인천 또 기독교연합회에서 또 이거를 처음엔 반대하다가 네.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지만 기독교연합회의 이 수정안,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인권조례 제2호 2조 1호에 인권이란 이런 부분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네. 대한민국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간수법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인권조례를 정의했는데 네. 이 국제간수법이나 국제인권조약 이런 부분이 해외에 혹시라도 동성애나 이제 이런 부분하고를 이게 인정하는 꼴도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은 이 국제도시라고 하는 우리 인천이 정작 이 인권조례에서 이 16개 타시도 다 이렇게 정한 내용을 빼고 그냥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로 수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본회의 자체에서 아예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 자체를 반대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천시로서는 되게 또 의회로서는 참 수치스러운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상식적으로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네요. 그러니까 17개 시도가 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다 있는데 인천만 없었고 그나마 기독교 단체가 문제 제기해서 일부 반쪽짜리죠. 이 문구도 일부 또 수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일정도 받아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또 부결됐다는 건 결국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어떤 아무런 역할을 못 하겠다는 어떤 그런. 근데 그때 뭐 송도 6809도 부결됐다가 또 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런 막 죽고 살고 막 이런 것들이 또 똑같은 현상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민주평화 인권센터 특히 이제 민주화운동 인권과 민주화운동 전체 중에서 사실 민주평화 인권센터는 이제 민주화운동의 가장 중심적 축이죠. 거기에 네. 대한 여러 가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과 지역의 여러 시민운동 했던 거를 기념하고 계승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 현 새누리당 시의원이나 새누리당 시장님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을 자기네들의 반대 세력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대 시의회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사실은 민주평화인권센터의 사업비를 다 감축해버렸어요. 네. 지금 한 2년간. 그러고 나서 오랜 동안 이 민주화운동 기념조례가 유재용 부평의 유재용 의원이 발의를 해서 거기에 이미 폐기하는 걸로 2,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하반기가 시작하자마자 이거를 통과시키면서 당연히 해야 될 인권조례를 안 했다는 것은 이제 이분들은 인권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는지 도대체 인권이 뭔지 왜 필요한지 전혀 관심이 없고 모든 것을 나와 같은 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정략적 판단에 의해서 인천 300만 시민의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고 부결하고 이런 작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의 인천시의회가 새누리당 의원이 3분의 2가 넘죠. 예, 예. 그러니까 넘습니다. 이제 이런 예. 문제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난번 우리가 시민파 때도 의원 간의 뭐 폭행 문제가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계속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의회에 대한 이런 감시와 이런 거를 계속 좀 지켜보고 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된다니까. 아, 예. 예, 뭐 많은 시민들이 이 인권조례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제 오도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법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건 정리가 됐고요. 또 이 조례를 또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아무거나 다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5년마다 한 번씩 인권 증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나 이런 데 다 검토받아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전국 17개 시도가 새누리당 16개. 자치단체장 17개 시도 네. 새누리당 그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다수인데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데는 정부에서 전한 표준 조례안을 그대로 대부분 국제 그런 인권 관련 내용들 당연한 이런 부분들을 통과시켰는데 우리 참. 국제도시고 외국인들 투자 유치도 제일 많이 받고 이거를 끊임없이 하는 도시가 정작 가장 그 후진적 이런 결정이 내려져 있는 거라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인권조례 설치를 전국 17개 시도에 2년 전에 3년 전에 이미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가 이제 제가 발의해서 만든 민주평화 인권센터 만든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권익위원회가 이제 그 제안을 하고 설치할 것을 요청을 해서 다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시의원들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인천을 아직도 1년 반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평화 인권센터 폐지한 거부터 인권조례 부결한 거 이거를 정말 이번 7대 시의원은 책임을 지고 다시 원상 회복하고 인권조례를 빨리 통과시키도록 우리 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다 전화해야 됩니다. 문자 보내. 제가 무소속이지만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사실은 이 야당에서 이러한 긴급한 본회의 때 이렇게 급작스러운 일들이 생겼는데 네. 이거를 두 한 건을 통합 처리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결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때문에. 부결되고 나니까 이 그 다음 한 건이 상정이 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또 이게 뭐 여당이 당론으로 뭐 안 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이제 그런 이 당연한 조례가
부결된 부분에 다수 여당 의원들이 사실은 반대표를 던져서 결과가 나온 걸로 볼 때 상당히 이 야당이 지금 작전도 대응 없었고, 전략도 측면에서 없었고. 네. 좀 즉각 임기적인 측면에서 좀 미숙한 면도 좀 없지 않아 네, 있었나 추가로 해서 또 그런 어떤 책임도 부분까지. 느껴봅니다. 예. 네, 하여튼 인천이라는 도시가 인권 후진국이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처럼 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네, 두 번째 주간 브리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그 월미도 지구의 그 고도 완화되는 도시계획에서 그 통과돼가지고 당시 그때 유종복 시장 일가하고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다 그 고도 완화가 돼가지고 특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 당시 이제 잠시 보류한다고 했었는데 요번에 최근에 지난달에 이제 행정 절차가 다시 들어갔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확인했던 뭐 내용이 그대로다 해가지고 용적률도 350%에서 800%까지 올리고 건축물 높이도 15층까지 하는 거 돼 있는데 이거 굉장히 야당하고 시민단체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지역 언론에서도 다 반대했고요. 많은 비판이 있었죠. 예. 키 시비도 많았고요. 그 본인의 형의 시장의 현직 시장의 형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 현 중구청장이 갖고 있는 땅의 그런 그 고도 제한과 용적률 완화를 했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그 돈을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이제 야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이런 고도 완화로 인해서 유종복 시장 일가가 얻는 그 차액이 뭐 130억이 넘는다. 뭐 그래서 이거를 뭐 사회적 기부를 하든가 아니면 뭐 조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여간 다시 좀 행정 절차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뭐 시에서는 뭐 예전부터 이거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거 아니다.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이 용역은 유종복 시장님 된 이후에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나와서 하여튼 이런 문제도 참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 남구 수봉산 같은 경우는 또 그쪽도 고도 완화가 되는 요번에 또 제한이 그 행정 절차가 들어갔는데 거긴 너무 완화를 적게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분들이 또 형평성.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저희 계양구도 예. 또 바로 지역 주민들이 계양은 왜 고도 완화 안 하냐? 아 그런가요? 계양은 그 항공기 이제 그런 김포공항. 예, 그렇죠. 운행 이제 이것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계양산 경관 이런 측면에서 고도 완화들이 있는데 왜 월미공원만 하고 수봉공원만 하고 계양은 안 하냐? 또 주민들이 이런 문헌이 아 있습니다. 계양에는 시장님 땅이 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걱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고도 완화라는 것은 곧바로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경관을 다 훼손하는 수밖에 없고 다 고도 완화하면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월미도 지구가 한번 뻥 터지기 시작하니까 수봉산 지방하고 계양 이게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 시민 그 민원인들의 어떤 이런 재산권 문제로 하기 시작하면 인천이라는 도시가 어떤 좀 계획적인 도시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그 고도 제한을 완화시키고 싶으면 유종복 시장님 형님한테 땅을 먼저 팔아야죠. 팔아가지고 싸게 팔아야죠. 싸게 판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형님이 동생한테 좀 얘기해서 여기 좀 풀어줘. 그러면 풀리는 그 가장 빠른 길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아 이제 뭐 역시 뭐 맞습니다. 세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하여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분 거기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그냥 핑계 대면서 풀어주고 네. 다른 지역은 수봉산 지역 사실은 그 이쪽 도화동하고 용현동하고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오랫동안 사실 개발이 제한되어 왔었고 거기 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는 찔끔 뭐 15m인가 20m인가 해서 뭐 5층도 못 짓게 만들어 놨다는 것 같아요. 이번에 5층까지 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2층까지 했던 건 뭐 기껏해야 5층인데 4층에서 5층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네는 15층까지 짓게 하고 여기는 5층이고 이게 근데 말이 이제 됩니까 뭐 이게? 지역마다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 수봉 그쪽은 이제 수봉산이라는 게 또 있고 음. 하기 때문에 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나 뭐 월미산이 또 월미산 없습니까? 그러니까 또 월미산이나 그렇기 때문에 수봉산이나 뭐 이런 어떤 기준 그 고도 완화 문제는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정치적인 어떤 입김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 또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을 월미도 그또 고도 완화 문제로 언급되다 보니까 지금 언급하신 대로 다 농담삼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여서 하여간 뭐 이거 주간 브리핑 언급했지만 참 인천의
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또 시장님과 또 뭐 관계된 정치적인 어떤 방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월미도 고도 하나 한 거는 바로 우리 그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심각한 부분이 네. 일 완화해줘서 뭔가 특혜를 줬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월미도는 지금 개항 창조도시 사업이라든가 또 내항이 이제 이전했을 때 내항을 어떻게 친수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든가 여러 이러한 그 중장기적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가는 과정이에요. 네, 네. 또 지금 그 송도 워터프론트가 여러 이유로 삐걱거리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연안부두라든가 월미도 우리 전통적 인천에 이런 연안에 대한 또 워터프론트라는 게 또 지금 필요로 해서 곧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 갈 거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 월미도도 놀이시설 같은 게 있는데 주차 공간도 안 만들고 그런 특혜를 줘가지고 이런 그 혼잡하고 주차 문제들이 심각한데 그런 종합계획이 세워지기도 전에 또 고도 하나를 해줘서 이 지속 가능한 그 특성을 살리는 발전에 오히려 장애를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진짜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 아니, 정확한 지적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그 도시계획위원회도 굉장히 지난번에도 우리가 문제제기를 또 많이 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새로 구성이 돼서 이제 마지막 이 기를 하는 후반기를 하는데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아까 시의회에 대한 우리가 감시뿐만이 아니고 시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각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감시 눈초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 네, 이렇게 해서 일부 순서 주간 브리핑 두 가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